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비농 가드니아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비농 가드니아는 2015년 정도, 5년도에 아마 부동산법이 외국인도 그 베트남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아마 그 시행 법령이 실효적으로 시행된 첫 프로젝트가 비농 가드니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 가드니아는 그런 상징성 면에서도 의미가 큰데요. 그 비농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법이 시행된 부동산법을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외국인한테도 분양을 시작했던 비농 가드니아인데, 당시에 아마 시행 초기라서 외국인들 어떤 선풍적인 열기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기존의 베트남인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위치적인 입지적인 부분에서 분석해 보면은 미딩에서 약 한 15분 정도, 오토바이로 기준으로 해서 미딩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화까지는 약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비농 가드니아는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서 골드마크 시티가 있고요. 그 골드마크 시티는 좀 더 북쪽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이리스 가든, 최근에 분양된 소규모 단지 아이리스 가든, 그것도 근처에서 지금 아직 건설 중입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아이리스 가든이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미딩 경기장이 또 있겠네요. 미딩 경기장까지는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미딩 비농 가드니아에는 상당히 많은 베트남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골드마크 시티보다도 먼저 이제 입주가 시작되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요. 아마 대부분 어떤 신규 분양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골드마크에 오히려 더 많았고요. 비농 가드니아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고, 실제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월세 개념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셨다시피 중앙에 있는 수영장이나 비농 관리 부분 깔끔하게 주변 정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주변 골드마크라든지 아이리스 가든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돋보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농 가드니아는 옵션이 대부분 이제 제공이 되고, 가구라든지 가전 정도만 드리면은 할 수 있는 어떤 풀옵션 개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빈맥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물론 빈컴은 없지만 1층의 상가, 아주 풍부한 상가들, 다양한 상가들이 입점이 돼 있고, 그리고 앞에 빌라 단지촌, 빌라 타운 쪽에 전면 대로변에 있는 상가 라인들이 대부분 다 꽉 차 있을 정도로 많은 유동인구랑 안전적인 그런 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빈컴이 없는 자리를 상가들이 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가들이 많이 번화해 있고, 앞에 있는 환경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에서 미딩으로 가는 거,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스카이레이크에서 미딩으로 가는데 오토바이를 이용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농 가드니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에 상가 라인으로 아파트에서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를 굳이 이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차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거나 교통이 복잡한 곳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길만 건너면은 바로 맞닿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빌라타운이 떨어져 있지만 아파트에 있는 고객들을 충분히 포함하고도 남을 정도로, 소화시키고 남을 정도의 그런 상권이 빌라타운 상가라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보셨다시피 상당히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050세대 정도 되는데요. 빌라촌은 반대에 있는 빌라촌은 약 한 364세대 정도 됩니다. 불이 꺼져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빌라가 이제 매우 비싼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회전이 빠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서서히 차고 있는데, 대신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은 베트남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집안이라든지 사회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권력 있는 집안들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습니다. 원래부터 돈이 많다가 갑자기 돈이 더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발전과 눈부신 그런 외투에 끊임없는 그런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빌라를 쉽게 살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느낀 점은 역시 그런 사람들이야 극소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자기 힘으로 이런 세대 이런 시기를 잘 성공적으로 본인이 어떤 성공 자수성가해서 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 빌라를 사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요. 크게 성공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베트남에서 이런 그 시기를 잘 물타기 해서 잘 이제 끌고 가고 자신의 부를 축적을 하고 이런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오히려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더 선호하면서 그런 선호하는 이유로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만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안전입니다. 베트남인이 느끼는 아파트의 장점은 일단 안전. 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어떤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사는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베트남이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인들도 느끼듯이 어떤 쾌적한 환경, 아파트의 편리함,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사실적으로 뭐 빌라촌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수영장 있는 곳을 하려면 단독주택에 뭐 풀하우스에 뭐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남아에서는 수영장을 아파트 단지에 조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있는 걸 보니까 아파트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아파트 프로젝트 중에서는 수영장이 없는 곳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행된 아파트 프로젝트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또 재현해주고 또 아마 베트남 사람들도 본인의 어떤 그런 단독주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그런 수영장이 있는 집을 살려면은 단독 주택으로 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게 오히려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보셨다시피 정말 저도 이제 둘러보다 보면서 느낀 게 수영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되게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신경을 쓴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물론 이제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고 좀 교통적으로는 뭐 나오는 출구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변으로 그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교통체증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글쎄요 일단 거주 환경 자체로 봤을 때는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본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주변 환경적으로 봤을 때나 뭐 거주 환경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산다는 게 집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론 집이라는 거의 정의에 그런 아주 편히 쉴 수 있는 곳 릴렉스 할 수 있고 어떤 진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아파트들 중에서는 하노이에서는 거의 아주 최고의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사는 것 자체만으로 따졌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논 가드니아가 프리미엄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외국인 그 매물 기준으로 약 한 15%에서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의 어떤 프리미엄이 얹혀져서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시작돼서 한 2017년 정도에 완공이 됐으니까 아마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세월이 흘렀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프리미엄이 붙어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뭐 크게 발달되지는 않고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공사 중인 건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골드마크 시티보다는 훨씬 더 어떤 살기 좋은 여건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수영장만 비교를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수영장을 비교해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어떤 레벨의 차이가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이구나 그 베트남 사람들이 좀 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비놈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뭐 물 관리라든지 뭐 어떤 시설적인 면에 좀 보다 좀 이런 1% 아쉬운 그런 2% 아쉽고 막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걸 좀 챙겨주고 입주자들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엿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충분히 100%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였고요. 네, 살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월세도 아마 그 근처에 있는 골드마크보다는 한 방 2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0에서 15만원 정도는 한 10에서 20만원 정도는 더 비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가격이 부담되시고 뭐 이동수단이 충분히 있으시고 가족이 있고 그렇게 좀
혼자가 뭐 살고 그러진 않으신다면은 골드마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비논 가드니아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비논 가드니아는 뭐 꾸준히 부동산에서도 여기 있는 그 베트남에 있는 현지 부동산들도 많이들 얘기를 해요. 비논 가드니아를 매물에 대해서 많이 그 회전이 빠르고 그 원하시는 분들,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좀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뭐 미팅을 굳이 가고 싶고 자주 가시는 분들은 미팅 가더라도 미팅에 있는 곳에 아파트를 살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비논 가드니아에서도 미팅을 자주 왔다 갔다 거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팅 경기장에서는 오히려 더 가깝고, 그리고 뭐 북쪽 저 그 노이바이 공항이라든지 이런 홍강을 건너서 가는 그런 지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더 비논 가드니아가 입지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논 가드니아는 이미 분양이 다 됐고, 지금은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 한 48년 정도의 거주 기간을 남겨놨지만, 충분히 어떤 투자로서나 혹은 내가 거주함에 있어서 이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대 충분히 그 가치를 하고, 또 이 주변 일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살기에는 쾌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트남들도 꾸준히 수요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비논 가드니아 충분히 아주 비nom에서 아파트 부동산법이 베트남에서 부동산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이제 거주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아파트였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좋은 아파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잘 조성이 돼 있고 접근성도 괜찮고, 그렇게 멀지 않고 오토바이만 있다면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요.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해도 나쁘지 않으시다. 또 실제 거주하면서 그 내 집에 살면서, 또 내 집에 사는 거랑 남의 집에 사는 거랑 틀리니까요. 내 집에 투자한 집에 실제 실거주를 하시면서 뭐 각자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주재원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시든지 뭐 그러시기에는 충분히 내 삶의 질을 보존하면서 또 투자한 돈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비논 가드니아 간단하게 좀 리뷰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아마 제가 선산시티 시부차에 있는 선산시티를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